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오닉 5를 좀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 전기차 가운데 하나죠. 올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 브랜드의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기아의 EV6가 이제 출격 준비 중에 있고, 아이오닉 5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 계약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모델 가운데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하이 오토쇼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도 지금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략 전기차로서 아이오닉 5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전기차들이 아마 출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니크한 스타일의 실제로 만나보게 되면은 작은 해치백 크기를 좀 부풀려 놓은 듯한 이러한 외형을 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과거에 보여줬던 현대차 그룹의 그 컨셉 45의 컨셉의 디자인에 좀 많은 부분 채용한 부분인데, 실제로 직접 보게 되면은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던 이 차량의 크기보다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특징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픽셀 형태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지금 방향지 시승 같은 경우에도 네모난 형태로 좀 반짝이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 부분이 이제 충전할 때는요, 이 부분에 그 픽셀 게이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따 충전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뚫려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필요는 없죠. 하지만 뭐 냉각을 위해서 이 아래쪽에 셔터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픽셀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 아이오닉이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보닛 같은 경우에 이 크램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인 보닛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잘려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열리고 이쪽은 이제 고정된 철판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단차가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기차니까 볼 수 있는 또 특징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엔진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 뭐 별다르게 뭐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납함입니다. 2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납함이 넓습니다. 4륜 모델과 2륜 모델의 수납함의 크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뭐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까지 또 마련되어 있어서 뭐 옷 같은 거 넣었을 때도 그렇게 뭐 먼지 같은 게 묻을 일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깔끔한 소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자, 대구경에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인치 정도 되는 휠이 장착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 많이 들 텐데, 이 차체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20인치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적당한 크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크레딩 주변도 이렇게 좀 역동적인 이 선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질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약간 매트한 소재의 색상이긴 한데 질감도 매트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방식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고요,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도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건 상당히 좀 세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방향지 시등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이 안쪽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 손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절이 되진 않습니다. 뭐 각도 조절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도어 트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접을 수는 있습니다. 접게 되는 경우에는 한번 외부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접혀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차량의 측면 디자인, 전형적인 해치백보다는 전고가 살짝 높은 이러한 모습이 좀 특징이죠. 자, 측면에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각진 형태로 이렇게 뚝 내려다가 90도로 딱 꺾이는 이러한 형태도 과거에 이제 포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뒷모습이 사실 저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픽셀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방향지 시승도 이런 식으로 빛나고 있고요. 또 아이오닉 5라는 로고도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기 때문에 뭐 배기구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한번 열어보죠. 적재 공간 열어보면요, 적재 공간 자체는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후륜 기반의 이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후륜 쪽에 전기 모터라든지 주요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렁크 바닥의 위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제 허벅지 바로 위까지로 높이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비교적 높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특별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좀 차지하는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 아래쪽으로요. 자, 지금은 이제 2열을 한번 시트를 눕혀 봤는데요. 조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한쪽은 바로 이 플로어와 맞닿아 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죠. 2열 시트가 이제 전동 슬라이딩 기능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이 트렁크 공간과 2열 시트 사이에 이 정도의 공간이 좀 벌어집니다. 이제 뭐 차박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평탄화를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한 키가 170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팝업 형태의 이 도어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평소에는 문을 닫아보면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키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차의 디자인, 뭐 이렇게 전기차다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구에 소켓을 열 수 있는, 뚜껑을 열 수 있는 이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주차 보조 기능 버튼도 따로 있습니다. 자, 손잡이를 당겨 보면은,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부분도 있고요. 또 도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내가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밝고 귀여운 분위기가 좀 물씬 풍기죠. 따뜻한 분위기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옆에 보면 좀 독특한 소재가 있는데요. 약간 살짝 매끄러우면서도 매트한 소재가 있는데 다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버튼류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처리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앉아보죠. 네,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일단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안쪽에는 이 전기차답게 뭐 주행거리라든지 회생제동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 용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레벨 3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 이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그리고 이쪽 스티어링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로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의 레벨이 표시가 됩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네, 요번에는 이제 현대차 로고가 빠져있는 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도트 형식으로 된 이렇게 오닉 이런 식으로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또 길게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스노우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스노우 모드는 아무래도 눈길 부분에서 또 구동력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뭐 2륜 구동 모델이니까 2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스노우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이 메뉴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뭐 동일한 구성이긴 하지만 이제 EV 모드 메뉴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충전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에 90% 충전까지 뭐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릴까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충전소에서 얼마를 머물러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장치를 킨 경우와 끈 경우 모두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좀 표시해 주는 부분도 좀 이 전기차 운전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V2L 기능이죠. 차량의 전기를 이제 255도 콘센트를 꽂아서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제한을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마냥 쓰겠다가는 배터리를 다 소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40%, 50%, 최대 80에서 최소 20%까지 좀 미리 방전 제한을 걸어둘 수 있는 점도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뭐 깔끔한 형태의 이 공유장치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러한 주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와 있어서 물리 버튼도 모두 갖추고 있어서요.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버튼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튼들이 좀 나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주 쓰는 버튼들이요. 자,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의 후면, 그다음에 측면,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슬라이딩이 가능한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수석과 운전석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아래쪽에 이 레버를 당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하게 되면은 뭐 1열과 조수석 에 있는 분들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뒤로 밀어서 이제 2열 쪽에 앉는 분들도 좀 이러한 센터 콘솔의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 A타입의 포트가 2개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2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USB 포트 하나와 함께 C거잭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곳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박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서랍 형태의 글로박스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금 뭐 A4지, 이 서류철 같은 경우가 하나가 그냥 쏙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열리는 것보다 확실히 좀 넓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앞쪽에 전기 모터가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앞쪽에 별다른 뭐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 모두 이제 고무 패널이 덧대어져 있어서 물건을 뒀을 때 그렇게 움직임은 덜할 것 같습니다. 자, 릴렉스 시트 기능도 있죠. 지금 이 시트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뒤쪽의 각도뿐만 아니라 이 앞쪽의 각도까지도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허벅지, 종아리 쪽 받치는 부분까지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 시트로 만들어지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이 사실 조금 길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시트를 좀 젖히고 좀 편하게 어느 정도 쉬면서 좀 기다릴 수도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버튼은요, 지금 조수석을 이동하는 버튼이 아니라 지금 2열에 있는 시트를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시트가 지금 앞뒤로 움직이고 있죠. 전동식 시트가 2열도 전동식 그 슬라이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트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탔을 때 시트 위치를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2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트 위치가 좀 틀린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2열 시트의 각도를 지금 상당히 좀 세워놓은 형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트 각도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최대한 좀 눕혀놓은 상태이고, 시트를 지금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가장 뒤쪽으로 당겨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무릎 공간이 이 정도까지, 주먹이 한 2개가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까지 좀 확대가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 정도로 좀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뭐 이 상태라면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고, 지금 각도를 가장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라면은 좀 이동하기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눕혀놓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눕듯이 거의 각도를 눕힐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USB 포트 2개와 함께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옵션으로 제공되는 바로 이 비전 루프가 있습니다. 이 비전 루프 같은 경우에 정말 깔끔한 형태의, 중간에 뭐 바가 지나는 이러한 것도 없이 깔끔한 형태의 비전 루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뭐 비전 루프가 없더라도 차량의 개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글라스가 다들 좀 큼지막한 크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은 편인데요. 그래도 여기에 비전 루프까지 옵션으로 추가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개방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나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더 좀 따뜻한 기분, 좀 상쾌한 기분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단계로 조절 가능한 히팅 기능이 적용되고요. 쿨링 기능은 따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식 슬라이딩 시트가 적용돼서 이렇게 버튼을 앞뒤로 움직여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차량의 크기가 뭐 아반떼 정도의 크기인데 이 휠베이스만큼은 팰리세이드보다 더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이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롯이 이 2열 공간 그리고 1열 공간, 여유 있는 1열 공간에 좀 사용이 돼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이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오닉 5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노브가 상당히 독특하죠.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D 모드로 들어갑니다. DNR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D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면 뭐 역시 당연히 전기차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은 살짝 이제 윙하는 이 인버터 소리, 이런 전동 파워트레인이 작동하는 작동음 정도만 들릴 뿐이지 뭐 소음도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차음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전기차를 몰아보면 이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했지 않았나 싶고, 과속 방지 턱에서도 요 정도 움직임이네요. 자, 과속 방지 턱을 한 번 더 넘어보면은 그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2차적인 충격을 아주 잘 흡수를 합니다. 상하 바운드가 꽤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적인 부분을 좀 잘 잡아주기 때문에 또 서스펜션 세팅도 상당히 좀 신경 썼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자, 지금은 천호동에 있는 이 급속 충전소로 한번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아이오닉 5를 탔는데 한번 구경 한번 가봐야죠.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면요.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여러 전기차들이 시승을 많이 했는데 뭐 그 느낌과 사실 뭐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뭐 전기차가 사실 고만고만하거든요. 뭐 출력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 모습을 좀 최근에 전기차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이제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상당히 좀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이 작은 차체,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 주행해보면 굉장히 이 전기모터 특유의 이 초반부터 발휘되는 이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아이오닉 5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롱레인지 2륜 구동 모델입니다. 2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으로 구동을 하는 방식이고요. 4륜 모델도 있고 217마력, 뭐 305마력의 뭐 두 가지 출력을 발휘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구동 방식도 뭐 후륜, 그 다음에 오휠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휠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후륜으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조금 더 고성능의 전기차의 기분을 좀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출력이 높은 모델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더 성능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아이오닉 5보다는 그냥 기아 EV6로 이제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거기서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도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고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분들은 기아 EV6,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긴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아이오닉 5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승차감은 뭐 아주 적당한 단단함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비교적 좀 단단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까처럼 이제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넘을 때는 위아래 바운싱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2차적인 부분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부분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가속을 해보면 일단 가속성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강력한 토크가 발휘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가 되겠죠. 지금 305마력이 아니라 217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도 가속을 해보면 가속 성능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뭐 일상 주행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이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뭐 애지간한 스포츠카만큼 이렇게 채워 느낄 만한 이러한 가속 성능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고속 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이 전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고속 주행 시에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기모터 특성 자체가 고속에서는 토크가 많이 좀 떨어지죠.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3레벨, 그 다음에 아이페달, 이 4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완전히 회생제동을 끄면은 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얼음판 미끄러지듯이 쭉 미끄러 나갑니다. 하지만 회생제동을 이제 1단계로 올리면 살짝 좀 세지고요. 2단계, 3단계까지 올려보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법 많이 줍니다. 하지만 뭐 울컥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런 차량 좀 회생제동 단계를 높였을 때 굉장히 울컥거림이 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전기차가 계속 출시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에너지 회수하는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러한 정도로 좀 포커싱이 좀 바뀌었죠.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완전히 차량이 멈출 때까지 회생제동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익숙해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행을 할 때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발을 살짝 가속 페달에 조절을 하면서 이제 주행과 감속을 병행하는 건데요. 운전이 상당히 좀 재밌어집니다. 이게 또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또 재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승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낮은 무게중심고 그리고 RMDPS를 통해서 핸들링 성능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예리하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차량이 조작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행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게 되면은 주행 담력이 꽤나 묵직해집니다. 이런 점들도 이 아이오닉5가 굉장히 뭐 전기차긴 하지만 재미있게 주행할 수 있는 펀드라이빙까지도 또 추가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좀 말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하단부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이용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충전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요. 타이차저 전용 어플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방문하셔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신 고객님들은 현장 충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결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하이차저 전용 어플을 통해서 카드를 등록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23%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그냥 일반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결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충전구 위치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면 좌측 우측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시승하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기준으로 좌측에 충전구가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시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위에 커넥터가 자동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충전구 위치에 맞춰서 선택하시고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커넥터가 자동으로 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하강하다가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상하 미세 조작이 가능하세요. 그럼 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의 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커넥터의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이때 충전구 위치보다 커넥터 위치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맞춰주시면 체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충전 조건을 네, 이렇게 체결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충전 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충전량으로 설정하시면 킬로와트 단위로 충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최소 금액 2,000원에서 1,000원, 5,000원 단위로 플러스 하실 수 있으시고 최대 금액 20,000원으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저희는 최대 금액으로 시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네, 결제를 진행하고 충전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커넥터 연결 확인 중이란 메시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충전기랑 차량 간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지금 차량이 충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위에 보이시는 LED 라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충전량과 충전 진행 사항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타고 오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 용량이 7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에 대한 잔여 시간이 7분 남았다는 겁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와가지고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아 EV 스테이션에 좀 와 있는데요. 지금 충전 중이고 한 7분 후면은 좀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충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350W, 그다음에 800V의 초급속 충전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국내에 현대차에서 계속 꾸준히 좀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ePIT라고 해서요, 현대기아차가 같이 쓸 수 있고 또 다른 차량 회사의 차량들도 쓸 수 있는 이 초급속 충전소가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EV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현대차만 이제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아마 충전 경험해 보신다면은 이 짧은 충전 시간에 아마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현대차 EV 충전소로 좀 나와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좀 자꾸 시선이 좀 위로 가죠. 저도 좀 습관적으로 위로 가기도 하는데 일단 조금 좀 시승을 하면서 살짝 적응이 되긴 했습니다. 시야각도 괜찮고요. 화면의 밝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렷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라면 옵션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카메라가 앞쪽이 좀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좀 디지털 이 미러가 작동이 잘 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 지금의 넓은 화각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만 적용된다면 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이 계기판 상에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나오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 상에도 접근해오는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이 막대기가 표시가 됩니다. 바가 표시가 되니까요. 좀 이런 점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아마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은 아이오닉 5는 굉장히 탄탄한 이 하체 그리고 낮은 무게중심고를 통해서 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즐기기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217마력, 제가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이 217마력의 후륜 모델인데요. 조금 더 고성능의 모델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355마력의 이 4륜구동 모델도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해 보면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싶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이오닉 5가 현대차 EGM-B 플랫폼이죠.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으로서 굉장히 좀 스타트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 계약을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물량이 지금 다 끝났죠. 그만큼 인기를 끈 차종이긴 하지만 저 또한 사실 이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제 다음 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 아이오닉 5 구매를 해야 되느냐, 좀 기다려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선택지를 놨을 때 앞으로 꼭 구매해 볼 만한 차로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